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아이에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라고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흔한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난독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한난독증협회 현상태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난독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난독증은 어떻게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난독증이란 언어 정보 처리와 관련된 두뇌의 신경학적 문제로 인하여 글을 읽는 과정에서 단순히 글을 읽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정상 범주인데도 불구하고 또래의 다른 아이보다 읽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나 지능이 낮다 하더라도 지능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읽기에서, 읽고 이해하는 데서, 글을 배운 데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근데 보통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한글 교육을 철저하게 받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아니 우리 아이가 난독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이 난독증을 보이는 아이가 많이 있나요? 미국의 경우 연방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약 5%가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경미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체 학생의 2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3년 한림대학교 조사에 의하면 미국과 유사하게 약 20%가 난독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한글은 읽기 쉬운 문자여서 난독증이 있다 하여도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글자를 읽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때 난독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착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진짜로 우리 아이가 책도 잘 읽지 않고 그리고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공부를 싫어하나 혹은 뭐 취미가 없나 흥미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아이가 난독증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난독증 있는 학생에게 소리내어 읽기를 시키면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수를 안 하려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은 내용을 이해하며 읽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난독증 있는 아동들은 읽기 시 두뇌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피로를 느껴 읽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남이 읽어줬을 때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아니 부족할 것 없이 다 교육시켰는데 왜 내 아이가 난독증이 생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난독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난독증은 부모님이 양육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난독증은 아동의 우문 인식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우문 인식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를 들면 감나무라는 말소의 샘플이 음절 또는 음소라는 더 작은 말소의 샘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으로 말소리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언어 발달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능력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난독증이 나타납니다. 부모님들이 난독증에 대해서 난독증이 왜 나타나는지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정상적인 우문인식을 가진 사람은 왜 난독증이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난독증이 걸릴 확률이 더 높은 아이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난독증을 일으키는 우문식의 문제는 말소의 샘플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말소의 샘플은 언어 발달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능력인데요. 어떤 이유로
말술 샘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난독증이 나타납니다. 난독증 위험도가 높은 경우를 몇 가지 얘기해 보면 네. 첫째로 어려서 언어 발달이 늦었던 경우, 둘째로 어려서 중이염을 자주 앓았던 경우, 셋째로 발음이 좋지 못한 보호자에게서 자란 경우 등으로 이런 경우에는 말술 샘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난독증 위험도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 네. 우리말에 대한 말술 샘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빈도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따라서 난독증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이염을 자주 앓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건 아무래도 청각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이염을 앓을 때 듣는 소리가 일반인들이 듣는 소리하고 다릅니다. 중이염을 들을 때는 고음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저음부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네네.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그래서. 이유 때문에.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난독증이 있었을 때 이게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이 난독증을 만약에 이렇게 개선시키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는 어떤 또 추가적인 문제점이 생길지, 그러니까 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 난독증이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입니다. 학습 부진 학생의 80%가 읽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독증으로 학습 부진이 나타나면 부모님과 선생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학습 부진이 나타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학습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네. 따라서 부모님과 선생님은 아이가 공부를 싫어해서 읽기를 싫어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아이에게는 정서 문제가 나타나고 학교 부적응이 나타납니다. 우울, 불안, 게임 중독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건데요. 앞서 미국 이야기도 해줬습니다만 난독증이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마다 난독증이 갖는 특징이나 의미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난독증은 우문성 난독증과 유창성 난독증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문성 난독증이라는 것은 글자를 배우는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이 나타나는 난독증인데요.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 간의 표기체가 투명하지 않은 언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표기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철자와 발음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하나의 철자가 여러 개의 발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네. 유창성 난독증은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난독증인데요. 한글처럼 표기체가 투명한 언어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표기체가 투명하다는 것은 철자와 발음 간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하나의 철자가 하나의 발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한글이나 독일어, 스페인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창성 난독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험 볼 때 지문이 길어지면 읽기에 대한 부담으로 내용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유창성 난독증의 하나의 예입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학습 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런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난독증을 떠올리기보다는 ADHD,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의 성향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헷갈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 난독증이 있을 때 ADHD가 병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학교에서는 난독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ADHD로 오인을 합니다. 난독증과 ADHD는 차이가 있는데요. 난독증으로 인한 주의 산만은 학습과 관련된 영역 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ADHD로 인한 주의 산만은 학습과 관련된 영역 외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ADHD로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데 네. 아이가 효과를 별로 못 본다면 난독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단순히 증상만 보고서는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난독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검사 방법도 있겠죠? 예, 특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난독증 위험도를 평가하는 난독증 척도검사가 있는데요. 척도검사에서 난독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난독증 정밀검사는 언어정보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청각처리검사와 우문식 해독검사, 읽기 유창성 검사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난독증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런데 난독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정밀검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난독증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난독증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난독증 지원센터 주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내 아이가 정말 난독증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질까요? 이 난독증이 있는 아동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확한 읽기와 쓰기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독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읽기와 쓰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올바른 개선 방법이 아닙니다. 읽기 시 우리 두뇌에는 문자 해독과 내용 이해라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근데 정확한 읽기를 강조하면 문자 해독의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읽는 버릇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내용을 이해하며 읽는 버릇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난독증 개선을 위해서 읽기 지도를 하려면은 정확한 읽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이해하며 리듬 있게 읽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읽기 시에 혹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발음이 좋지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그걸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며 리듬 있게 읽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난독증 발생의 근본 원인이 청각 처리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는 말소리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청각 처리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난독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난독증이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난독증이란 지능, 시력, 청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정보 처리와 관련된 신경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읽기에서 그리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글을 전혀 못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글은 표기체계가 투명하기 때문에 언어정보 처리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글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배우는 단계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건 심각한 수준의 난독증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은 학습에서,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 자녀가 읽기를 싫어한다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읽을 때 실수가 많고 읽기 속도가 느리다면 난독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대로 그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 단순히 내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혹은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혹시 난독증이 있는 게 아닐까 부모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한 난독증협회 현상대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